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오토인코더에서 발전된 형태이고 오토인코더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어떤 X가 있을 때 인코딩을 거치고 이를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가 나오게 되고 다시 디코딩을 거쳐서 X 해시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서 이 오토인코더에서의 Z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VA에서는 레이턴트 벡터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지게 된다. 나오는 게 모델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인코딩, 디코딩을 할 때 이 H는 density estimation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G 제너레이터는 이제 샘플링을 거치면서 이제 VA를 진행을 하게 된다. 결국은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목표는 이 뒷부분 디코딩인데 어떤 Z라는 값이 있을 때 이제 확률이 있을 때 X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목표는 이거를 최대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Z가 있을 때 얼마나 더 진짜 이미지 X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확률을 최대화할 때는 보통 likelihood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써지냐? 보통 확률이기 때문에 로그를 많이 붙이고 우리가 이 값을 대한 거니까 이거 최대화하는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로스 최대화 값을 로스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로스를 그냥 L2 로스를 사용을 하면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점이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이제 오토인코더에 넣어가지고 결과를 딱 뽑았을 때 두 가지 후보가 있어. 하나는 옆으로 치우친 거. 하나는 위치는 똑같은데 눈, 코, 입이 사라진 형태. L2 로스를 사용하면 이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로스가 이제 같은 로스를 가지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는 얘가 더 잘 뽑힌 건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L2 로스 이거죠. 이게 아니라 새로운 로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게 변분 추론이죠. Variational Inference. 확률에 대해서 이제 베이지안 추론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식이고 잔재 변수, 이제 반대 변수 모형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은 우리가 사실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PX죠. 이게 뭐야? 실제 데이터 X가 생성될 확률. 이거에 대한 값을 구할 건데 확률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붙일 거고 다음에 우리는 Z에 대한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 겁니다. 여기서 Z, Q가 뭐냐면 인코더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유추한 이 X가 Z일 확률 인코더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Z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X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Z를 아주 세분화시키는 것들이 모두 합쳐서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적분의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적분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차피 얘는 1이기 때문에 로그 P나 이 전체 식이나 값은 동일합니다.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적분값 안에다가 다 넣죠. 그리고 이게 그 베이지안 값을 쓰는 건데 베이지안 공식은 이렇게 되죠. PAB라면 뒤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얘를 바꿔줄 건데 당연히 B가 X가 되고 A가 Z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안 공식으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여기 양쪽에 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Q 값을 곱해줄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하나 가져갈 거고 이렇게 하나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한 개, 아니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눠지겠죠? 이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씩 빼가지고 로그니까 더하기 빼기로 빼놓을 수가 있죠. 써보면 첫 번째 거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할 건데 얘는 지금 보통 밑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얘를 역수를 취해서 빼기로 그리고 원래대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얘를 이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KL 다이버전스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꺼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값부터 봐보면 지금 여기 P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죠. 이 값에 대한 거였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디코더에서 Z코더에서 하는 것 제너레이팅이죠. 제너레이터는 Z에서 X 값을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한 게 목표였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표현한 게 첫 번째 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너레이터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이 손실을 지금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 거고 여기선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variation 오토인코더에. 근데 이 손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K1, PQ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P라는 확률 분포가 있고 Q라는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제 이 P를 Q로 근사시킬 때 얼마나 이제 정보가 손실되냐 그 값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활용을 할 거고 결국 이거는 이 Q 이 값이 Z로 변할 때 이거를 이렇게 근사시킬 때 얼마나 로스가 발생하냐 그리고 이 로스가 적었으면 좋겠다. 즉 둘이 최대한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Q 이거는 여기 있죠. 인코더로 되는 값이고 인코딩을 만들어주는 값이고 X에서 Z로 변할 건데 이때 이 Z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 PZ는 정규분포예요. 우리가 가정한 정규분포.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값을 근사시켰을 때 정규분포처럼 정규분포를 잘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인코더를 잘 처리할 수 있게 regularization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부르는 게 intractable ter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 값이 인코더 값이 얘로 얼마나 잘 비슷하게 잘 나오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얘는 x일 때 z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모르죠. x에서 넣으면 z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건지 우리 알 수가 없어. 이거 사후확률입니다. 포스테리어. 이기 때문에 값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클 거고 아무튼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결국 이거는 이 전체 로스에 대한 로얼 바운드가 된다. 얘는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이 VAE Variation Autoencoder에 로스로 활용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